한국이나 중국의 제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가격으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타치도 가전제품 부문을 매각하겠다. 삼성이라든가 LG도 그것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히타치 브랜드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이에요. 한국 여성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십 있게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사실 그 다카이치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글을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게 되면 키보드로 굉장히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0%로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는 샤프, 샤오미 등을 제친 성과인데 삼성전자는 한때 히타치 가전사업부 인수를 또 검토하기도 했고요. 불과 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가전은 세계 최고였거든요.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뭐 일본이 거의 최고였죠. 네네. 근데 일본 가전 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분들은 필요 없는 기능을 많이 만들어요. 예,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근데 뭐 쓰면 괜찮죠. 네네. 그런데 우리도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있으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예. 또. 그러니까 가끔 이거 삭제해야 되겠다. 많이 좀 존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의 여러 전기 제품은 삭제할 수 없는 여러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게 일본 기술자들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장인 전신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런 곳에 자신의 자부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것으로 고가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용적인 그러한 한국이나 중국의 제품, 뭐 기타 동남아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가격으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상당히 그 베타 쪽인 그 회사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거 베타 쪽이라는 것은 도시바하고 소니는 도시바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의 부품은 모두 도시바에서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그 일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샤프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부품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좋은 거 갖다 쓰면 좋죠. 그러니까 네, 그러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의 제품을 쭉 사야 된다. 하나 사면 그러니까 이게 더 일본 기업의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설계로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 홍보 이거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모든 회사가 제조면 제조만 하고 또 설계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이게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가격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일본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그 하나의 뭐 한국도 뭐 재벌 기업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한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하나의 제품이란 거 해도 모든 것을 조달하려고 그 안에서 이게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싸고 그런데 요새는 장인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IT가 그리고 AI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장인 전신이 있어가지고 디지털화가 굉장히 지원이 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모든 것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본의 특히 가전 제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키하바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이면 그런 가전 제품의 선지였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 뭐 아주 옛날에 애물단지처럼 돼 버렸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타치도 가전 제품 부문을 매각하겠다. 전체는 아니고요.
가전제품만 매각하겠다. 그런데 삼성이라든가 LG도 그렇고 그것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직은 완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삼성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히타치 측은요 5년은 히타치 이름으로 써달라. 거기에 합의하면 다 넘긴다. 그런데 히타치 가전 부분은요 적자가 아니거든요. 흑자이기는 해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원래 히타치는 B2B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히타치였습니다. 기업 대 기업이었던 거죠. B2B. 거기에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계속 거느리고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삼성 측은 히타치 브랜드를 얻게 되면 삼성 여러 가지 그 일본 시장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갤럭시가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또 히타치 브랜드로 또 굉장히 그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인수가 잘 되고 하면은 또 네. 삼성이 일본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또 한류 열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 시노쿠보 거리에는 이제 한국 문화 거리로 자리 잡았고 김치 만들기 행사나 K-팝 페스티벌에 일본 MZ세대가 몰리고 있다는데 그런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또 혐한 정서도 재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러한 움직임을 사실 보였습니다. 조금 옛날의 이야기지만 에도 시대에도 조선에서 온 선리학 이것을 굉장히 우수한 한문 체계로 일본의 에도마프라는 중앙정부가 중심 사상으로 수용합니다. 네, 그러나 또 극수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선리학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극학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러한 선리학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또 불교가 아닌 일본 고유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극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극학의 중심이 일왕에 대한 연구가 됐습니다. 일왕이야말로 일본의 고유의 존재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일왕도 백세에서 왔는데 그리고 당시는 일왕이 막 그런 존재라고 해서 이게 그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류는 너무너무 우수하고 또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라든가 일본이 감동도 하고 보고 또 많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서 흉내내면서 따라잡기 시작하면 이제 패촉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일본에 이것이 원래 일본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예, 그런 게 많아요. 일본이. 예, 베타성이 나와가지고 또 한류를 패촉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거는 새로운 일본의 자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고 한류의 질 자체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주얼도 그렇고요. 생김새도 한국 사람하고 일본인의 생김새가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좀 오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한류 드라마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일본 여성들이 특히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지만 한류에 나오는 남성들이 멋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한류에 나오는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반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다 멋있고. 일본 여성들이 왜냐하면 일본 여성들이 적극성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뭔가 말하고 싶은 것도 조금 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십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반해버려요. 사실 그 다카이치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 강한 모습. 자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념으로 떠나서 극우이든 진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조금 지나면 또 일본인들도
일본 여성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본 여성의 소극성 이라는 것이 오히려 한국인의 적극성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이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왔어요, 일본이. 과거에도. 선약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극학이 우수하다. 중심은 일왕이다. 또 일왕의 초상은 또 여기서 한국에서 한때 화제했던 아마테라스라는 게 나와요. 예, 그 신이죠. 여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의 우월주의가 지금도 혐한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K-드라마,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훨씬 빠르게 입력 가능하고 문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단순히 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서 일본 젊은 세대에게 이 자국어인 일본어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일본인들이 그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먼저 또 한글을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게 되면 키보드로 이게 굉장히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요새는 한자로 또 바꾸지도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한자로 바꾸는 것을 많이 한국에서 했지만 요새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빨라요. 그런데 일본어는 반드시 한자로 변환시켜야 되고 또 가타카나 히라가나의 차이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입력 방법 자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일본어로 쓰는 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한국말로 쓰는 게 금방 쓰니까. 예, 빨라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일본인에 있어서는 그 어순이 같은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고 한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원래 한자였던 말들을 알게 되면 발음만 바꾸면 알 수가 있는 일본어하고 한자만 다르다. 이런 면에서 한글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아무래도 한류가 영향을 주고 있죠. K-팝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다. 또 그 멋있는 한류 배우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 이런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상당한 붐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한국 기자분들도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컴퓨터에 쫙 입력시키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건 못해요. 들으면서 막 이렇게 치는 걸 못하죠. 예, 그거 치고 있으면 뭐 그 한자로 변환시키고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늦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속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속기. 속기는 일본어를 속기하는 것인데 히라가나도 아니고 가타카나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에요. 제3의 언어를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것입니다. 엄청 빨리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실제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있다. 네, 그러나 한국에 오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말이 그냥 속기예요. 네. 예,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물론 요새는 그냥 녹음한다라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속기를 지금도 쓴대요. 왜냐하면 녹음했다라는 거 다시 듣는 거 힘들잖아요. 사실 기자들은. 그렇죠. 그게 또 비효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속기를 지금도 쓰는 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글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고 속도감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글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이다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대표님하고 함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메인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교수님과 한번 잘 알아봤고요. 추후에 또 일본 관련 이슈가 있으면 모셔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